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들 그러하듯 저 역시 이혼이란 제 인생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혼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할 만큼 안목과 결정에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당해낼 재간은 없었고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맞선이나 소개팅 같은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나게 된 건 자주 다니던 내과에서였는데 남편은 거기서 일하던 페이 닥터였어요. 환절기엔 비염을, 겨울엔 감기, 여름엔 냉방병을 달고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과에 가는 일이 많았고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염치 불구하고 연락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밖에서 따로 차라도 한잔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염치 불구하고 했다는 연락, 그 연락이 너무나도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연락을 받게 된 저 역시 이걸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고요. 그렇게 남편을 밖에서 따로 보게 되었고 그 만남을 시작으로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자라는 내내 부족함 없이 자란 저와는 달리 남편은 힘들게 자란 듯 하더군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그런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힘들게 된 의사, 그런 남편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고 이제서라도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어 참 기쁘다며 웃어 보이던 모습이 못낼 기억에 남았죠. 집안 차이는 컸지만 남편의 그 수더분하고 성실한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 조금 힘이 들지라도 언젠가는 저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앞선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기도 했죠. 아니, 앞설 필요도 없이 저렇게만 살아준다면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도 한평생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이런 남편에 대한 확신에 결혼까지 마음먹게 되었고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처음엔 꺼려하더라고요. 이유는 집안 차이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난 결혼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어? 왜? 우리 나이도 있고 1년 넘게 만났으면 연애도 적당히 한 것 같은데 왜 시기상조라고 생각해? 잘 알잖아, 우리 집. 자기 집이랑 차이 크게 나는 거. 거기에다 나 아직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어. 아니, 안 된 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이런데 자기는 뭐든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잖아. 괜히 나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자기 고생하는 거 싫어. 별 걱정을 다 한다. 나 자기한테 시집가도 고생 안 하고 살 자신 있어.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지금은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는 몰라도 난 자기가 지금처럼 성실하고 욕심 없이만 살아가면 머지않아 빚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그 빚 함께 보자. 나도 자기가 빛나는 순간에 함께하고 싶어. 가족으로 말이야. 결혼을 꺼리는 남편의 모습에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저와 결혼하려고 온갖 수를 다 썼을 텐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을 여러 차례 설득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 더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참 좋았어요. 시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사람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시모는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저만 보면 우리 딸이라고 하며 챙겨주기 바빴습니다. 그것이 전부 정해진 각본에 짜여진 연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결혼하고 난 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개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기 중에 민철이 알지? 걔도 개원을 했다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도 이번엔 하고 싶어. 아, 나도 당신 심정 이해하지. 그런데 여보, 우리 아직 개원은 무리야. 대출도 많이 받아야 할 테고
그러면 생활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개헌하는 거 나는 반대야. 평소엔 이렇게 반대를 하면 남편도 제 뜻을 따라주곤 했는데 이날따라 언성까지 높이며 어린애처럼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꺼낼 때마다 안 된다, 반대다. 그럼 나는 언제 개헌할 수 있는데? 다들 빚내서 개헌해. 당신 말대로 개헌하는데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진 돈으로만 할 수가 있겠어? 그 정도는 다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해야 해? 지금 다니는 병원 원장님도 괜찮고 페이도 괜찮다며. 그런 병원에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일하다가 나와서 개원해도 충분하잖아. 다른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이렇게 개원을 못해서 안달이야? 안달?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나랑 친했던 동기들은 다 개원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내가 마음이 안 조급하겠어? 이런 내 마음 당신이라도 좀 이해해주고 내가 힘들게 말 꺼내면 그래, 해보자고 좀 해주면 안 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거 잘 알잖아. 병원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인데 내가 가게 꾸리면서 힘들어하는 거 옆에서 다 봐놓고 꼭 지금 개원이 하고 싶어? 조금 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당신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환자들 돌볼 때 더 좋을 거 아니야. 무리해서 개원하면 마음은 조급한데 환자가 눈에 들어오겠냐고. 아, 됐어.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당신 진짜 실망이야. 난 어쨌든지 간에 이번엔 개원하고야 말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마음대로 해. 난 분명 안 된다고 했고 당신 개원하는데 절대 도와줄 생각도 없으니까. 정하고 싶으면 당신 힘으로 혼자서 해결해봐. 결국 남편과는 크게 싸우게 되었고 개원 문제는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도 않은 채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내심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걱정은 되더라고요. 홧김에 사고를 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에요.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깊어지던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었다고요. 정서방, 어제 집에 왔다 갔어. 정서방이?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왜 갔대? 요즘 정서방 개원하고 싶어 한다며?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 좋은 병원 자리가 있는데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남편은 대출받아 개원하자니 그 금액이 부담스러웠는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돈을 부탁한 것이었어요. 엄마의 말을 듣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지며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개원이 하고 싶다고 해도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서 저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개원을 하지 못해 미쳐버린 것이 분명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빠랑 엄마는 뭐라고 했는데? 설마 해준다고 한 건 아니지? 조금 생각해보자고 하고 보냈어. 그런데 정서방 진짜 개원이 하고 싶긴 한가 보더라. 무릎까지 꿇고 앉아서 한참 설명하고 부탁하고 갔어. 그건 간절한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지.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래?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엄마, 절대 안 돼. 해주지 마. 엄마와 전화를 끊고 난 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순간 남편을 향해 고함을 질러버렸네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딴 말을 해? 화를 내며 따지자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짜증난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새 당신한테 연락이 왔어? 그렇게 안 봤는데 입들 가벼우시네. 아니, 근데 당신 집에서 나한테 병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들어보니까 의사 사이 들이면서 개원 정도는 해주는 처가도 많다던데. 당신 집이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해줄 능력은 충분히 되잖아. 한없이 맑고 욕심 없던 사람은 더는 없었어요. 제 앞엔 그저 욕심으로 가득 찬 한 인간이 서 있을 뿐이었죠.
그걸 시작으로 서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몰아세우며 싸우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짐가방을 든 시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이야기 다 들었어. 아무래도 너희 크게 싸울 것 같아서 왔단다. 며칠 지내다 가도 되지? 내심 시모가 온 이유가 저를 지지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남편과 똑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너 우리 아들 개원하려고 하는데 반대한다며? 들어보니 집에 돈도 많다는 애가 왜 이렇게 짜게 구니? 1년이나 살았으면 네 집 내 집 할 것 없이 가족 아니니? 우리 아들 기 그만 죽이고 네 친정에 말해서 빨리 개원해 주거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습들이 이 인간들의 참모습이라는 걸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저는 시모에게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딱 잘라야겠다고도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 돈이 제 돈도 아니고 전 부모님 돈으로 개원 같은 거 해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어머님 불러서 쪽수로 밀어붙이면 뭐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난 절대 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릴 생각 없어. 정하고 싶으면 대출을 받아서 혼자 감당하든지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내 말대로 좀 더 기다렸다가 개원해. 알겠어? 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기죽였니? 어떻게 시어머니가 코앞에 앉아 있는데 남편한테 감히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평소에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어디서 돈 좀 있다고 내 귀한 의사 아들 기를 죽여? 반말 말고 당장 개원이나 해줘. 전 분명 못한다고 했어요. 당신 내 앞에서 부모님 이야기 한 번만 더 꺼내봐. 나 진짜 가만 안 있어. 그렇게 딱 잘라 안 된다고 해버리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차라리 그때 딱 자르고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뭔지 그 꼴을 보면서도 마음속 깊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개원 요구도 다 한때라고 생각하며 버티면 이 순간도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과 시모의 병원에 대한 닥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더군요. 그리고 결국엔 부모님께서 도움을 주셨단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네, 이번엔 시모와 함께 친정에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친정에 찾아간 시모는 요즘 저희 집에 지내며 저에게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가 않아서 직접 찾아왔다며 여유도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다더군요. 부모님은 제가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단 걸 알고 개원을 해주기로 한 것이었고요. 엄마, 그렇다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어떻게 해? 적어도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죽을 때 돈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돈 들어간 건 우리 명의로 다 계약했어. 딸, 얼마나 자기 병원이 가지고 싶었으면 저러겠어. 너 정서방이랑 이혼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해봐라 하고 별말 하지 마. 우리도 처음엔 사돈까지 끌고 와서 그러는 꼴이 괘씸해서 해주기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싫고 정서방도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저러는 건데 무심한 건가 싶기도 했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나무라지 마.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미 병원 오픈은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보라는 말을 해줄 뿐이었죠.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봐. 열심히. 여보, 고마워. 난 당신이 끝까지 화만 낼 줄 알았는데. 톡은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 그런데 벌써 사고는 다치고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이제 와서 화내봤자 뭐해. 서로 속만 상하지. 우리 진짜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 그게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야. 알겠지? 응, 나 진짜 열심히 해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웃고만 살게 해줄 거야. 아가, 고맙구나 고마워.
네 덕에 우리 아들이 원장님 소리를 다 듣겠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저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남편과 다시 제가 알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돌아온 시모. 두 사람은 다시 원래 알던 익숙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복잡한 심경에 가까웠어요.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평소대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머릿속에서 때로, 아니 자주 충돌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병원은 자리 잡았고 혼란스럽고 미웠던 감정은 많이 사라진 후였어요. 남편과는 다시 사이가 좋아졌고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이번에 주말 알바 새로 뽑아서 시간 괜찮아. 왜? 우리 여행이나 가자고. 1박 2일.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하고 제대로 된 여행도 못 다니고 너무 바쁘게만 살았던 것 같아서. 당신은 가게 꾸리느라 바쁘고 나는 병원 자리 잡느라 바빴고 너무 정신없게 일만 하면서 산 것 같아서 여행이라도 좀 갔으면 해. 가서 좀 쉬다 오자. 그래, 알겠어. 이렇듯 먼저 여행 계획까지 다 짜서 저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더군요. 당시 전 작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병원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가게로 찾아와 함께 문을 닫아주기도 했고요. 요즘 같은 날만 계속되면 여한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건은 꼭 그럴 때 일어나더군요. 행복만이 가득한 나날 중 시모가 또다시 작은 짐을 싸서 집으로 왔으니까요. 작은 짐과 시모의 조합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이번엔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나 하는 마음에서요. 처음 하루는 그냥 정말 저희가 보고 싶어서 온 사람처럼 굴더군요. 함께 웃으며 밥도 먹고 제가 뒷정리를 할 동안에 시모는 빨래도 정리해주고요. 그리곤 제 손을 잡으며 우리 딸 타령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이제 우리 아들 병원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환자들도 넘쳐난다고 하던데 너도 들었지? 네, 남편이 워낙 노력하니까 다들 그걸 알아주나 봐요. 그래서 말인데 슬슬 병원 확장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확장이라뇨? 확장 가능한 옆 상가가 비어진 것도 아니었고 비어있다고 한들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말이죠. 이제 좀 괜찮다 싶은 것이지 돈을 꽤 모은 것도 아니었던 터라 시모의 제안은 더욱더 황당함 그 자체였네요. 어머님, 이제 막 자리 잡았는데 확장은 무슨 확장이에요. 확장하려면 더 큰 곳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요즘 사람들 아무리 진료만 잘 보면 찾아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또 시작이니? 네? 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그 병 시작이냐고. 넌 내 아들이 하려는 건 무조건 안 된다고 말부터 하고 보더라. 개원하려고 했던 것도 봐라. 내 아들 뜻대로 개원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니? 환자도 많고 내 아들 기도 살고. 이번에도 그래. 이렇게 자리 잡고 환자 많을 때 이전을 하더라도 확 넓혀줘야 사람들이 와 하면서 더 찾아오는 거라고. 페이닥터도 들여서 환자 많이 받으면 우리 아들만 좋니? 너도 좋은 일이잖니? 시모는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는 생각지도 않고 헛된 꿈에 젖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뭐 하고 있었냐고요? 말하면 입 아프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모 말이 다 맞다고 맞장구나 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아, 여보. 요즘엔 대기가 기니까 그냥 돌아가는 환자들도 있다니까. 진료실은 하나인데 다른 의사를 들일 수도 없고 이럴 때 이전 확장 딱 해주면 환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병원을 옮겨가면서까지 확장을 하나.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여보,
지금 병원 자리 좋다며. 주변에 내과도 없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딱이라고 우겨서 개원한 병원이 거기야.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큼 환자가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병원이 들어오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병원으로 가지 당신 병원까지 찾아올 것 같아? 굳이? 나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괜히 무리해서 옮겨서 피 보지 말고 지금 잘 되는 데서 해, 그냥. 당신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럴 때 보면 꼭 나 잘 되는 거 싫어서 방해하는 사람 같아. 내가 병원 열면서 잘 되고 당신한테 소홀했어? 아니잖아. 더 당신한테 잘하고 우리 관계 더 좋아졌잖아. 이번에도 그래. 병원 옮겨서 나도 더 여유로워지고 당신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은 왜 안 된다고만 해? 그럴만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더 넓은 데로 옮겨갈 만큼 돈은 있어? 아니, 애초에 지금 병원도 당신 명의 아닌 건 알고 있지?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옮기겠단 거야? 그거야, 당연히 당신 집에서 도와줘야지. 한 번이 어렵지. 이번엔 장인어른 장모님도 쉽게 도와주실걸? 2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더는 말해봤자 통하지 않는다는 걸 과거 일을 통해 깨우쳤기에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친정에 가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패턴이라면 이제 친정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릴 타이밍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예상대로 심오한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고 전 방에 숨어 두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 엿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다 듣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사돈, 또 이런 일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이번엔 병원 이전 확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병원 자리 좋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전입니까? 그게 병원이 너무 좁고 저희 아들 혼자 그 많은 환자를 보려니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참에 넓은 곳으로 옮기면서 의사 한 명 더 고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번에도 도움 주셔서 제 며느리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에도 도움을 주시면 다른 누구보다 제 며느리가 참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아니 사돈, 해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무슨 은행도 아니고 이미 크게 도와드렸는데 또 도와달라니. 이건 너무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저희도 이제 그만한 돈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뭐요? 내 딸 행복이란 말을 들먹이고 싶어요. 저흰 이제 도와줄 돈도 마음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사돈이야말로 너무하시네요. 돈이 없는 집안이야 그렇다 치지만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서 돈 좀 더 마련하는 게 힘든 일도 아닐 텐데 어찌 이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세요? 정 없으면 이 집이라도 담보대출 받아서 도와주시면 되시잖아요. 다른 것도 다 화가 났지만 부모님이 한평생 사신 집을 거들먹거리는 시모의 말을 듣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문을 열고 나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만하세요. 이 집이 어머님 집이에요? 아니면 이 집 살 때 돈 한 푼 보탠 적 있어요? 어디 감히 함부로 이 집을 입에 올려요? 감히? 너야말로 감히 이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리고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설마 우리 올까봐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니? 이렇게 파투 내려고? 네, 분명 여기 와서 이럴 것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왔네요? 설마 했는데 진짜 오는 거 보고 얼마나 황당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할게요. 더는 저희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당신 얼른 어머님 모시고 가. 가서 어머님 짐 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고 와. 단호한 저의 태도에 이번엔 남편이 나서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도와줘. 응? 당신이 허락하면 장인어른 장모님도 도와주실 거 아니야. 내 말 못 들었어? 안 된다고 했지? 왜 안 되는데? 나 정말 잘할 자신 있다니까. 안 되는 이유는 충분히 많이 설명했어. 더는 말할 힘도 없으니까 잘 떠올려 봐.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와서 이상한 말 하잖아? 그러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그래. 내가 당신 여보라고. 그 여보 소리 계속하고 싶으면 그 헛된 꿈 버려. 어머님 데리고 나가라는 말 못 들었어? 당장 나가. 그렇게 이혼까지 입에 올리며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그제야 제 화를 체감했는지 허겁지겁 시모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난 후 부모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꼴이나 보이려고 그 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아빠,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잘 사는 모습 보여줘도 모자랄 판국에 매번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딸,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도리어 네가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안심되던데. 한편으론 통쾌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래, 엄마 말이 맞다. 사돈 성격이 보통이 아니어서 네가 기죽어 살면 어쩌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말해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 이번엔 절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앞으론 문도 열어주지 마. 알겠지? 나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더는 이런 식으로 안 살 거야. 그래, 알겠어. 우린 네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네 편이니까 네가 하라는 대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두 분의 다짐을 받아내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시모도 시모의 짐도 없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없었어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중 가장 큰 생각은 아직까지 내가 남편을 사랑하나였어요. 오랜 시간 생각해보니 더는 사랑이란 감정은 남아있지 않는 듯 했고요. 이혼할 준비가 드디어 된 것이었죠.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혼에 대한 충분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지나치게 조용하더라고요. 아무리 이혼으로 입막음을 했다고 한들 여태 경험해본 바론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난리를 피워야 하는데 두 사람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어요. 심지어 다시 작은 짐을 싸들고 집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모는 저에게 당한 망신을 시집살이로 풀어내기로 작정한 듯 온갖 트집을 잡을지언정 절대 병원 이야기만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저 상대하기도 귀찮은 트집만이 계속될 뿐이었어요. 너 빨래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니? 그거 섬유유연제 냄새예요. 저도 그 냄새 싫어하는데 어머님 아들이 그 냄새 아니면 싫다고 해서 쓰는 거니 정 거슬리면 어머님 아들한테 말하세요. 이런 시비라든지요. 음식간이 영 엉망이구나. 오늘은 가게 가지 말고 나한테 음식간 맞추는 거나 좀 배우거라. 기억 안 나세요? 이거 그저께 어머님이 만든 반찬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이 음식 간 제 입맛에도 안 맞아요. 오늘은 어디 가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음식 간 하는 거 좀 연습하세요. 이런 시비를 거는 등 본전도 못 찾을 시비들을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를 해주니 저보다 시모의 약이 오르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그렇게 속은 시원하긴 하지만 괜한 불안감을 느끼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남편과 시모를 봤다면서요. 나 방금 네 남편이랑 네 시어머니 봤어. 그래? 어디서? 여기 병원 많은 사거리 있잖아. 거기 공실난 건물에서 나오던데. 그런데 두 사람 유명한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 외 내가 말한 적 있잖아. 우리보다 몇 살 안 많은데 완전 부자라던 그 이혼녀.
들은 적 있는 여자였어요. 몇 해 전 이혼한 여자로 위자료로 받은 돈도 있긴 하지만 워낙 친정도 잘 살고 투자 감각도 남달라서 갖고 있는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라고 친구가 말했던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와 함께 있다니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기억나. 분위기는 어땠어? 화기애애하던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들 며느리 데리고 병원 자리 보러 온 분위기더라니까. 그 여자 네 시어머니한테 꼬박꼬박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팔짱까지 끼고 다니더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좀 알아봐. 그날 밤 전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저와 연애할 때부터 해놓았던 그 패턴 그대로이더군요. 이런저런 대화들을 살펴보는데 단연 눈에 띄는 대화가 있었어요. 바로 친구가 봤다는 그 여자와의 대화였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신이 이혼했다고 속였더라고요. 그 내용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군요. 상훈 씨는 재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상대방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못 믿겠다고 재혼 생각도 없다고들 하던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희연 씨 만나고 난 후에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희연 씨라면 과거 아픔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연 씨는 어때요? 저도 상훈 씨라면 용기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했다시피 전 남편 외도 때문에 상처가 커서 남자는 아예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훈 씨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저를 무슨 불륜이나 저지른 전부인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심지어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게 무엇인지 아세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 남편이 이 여자에게 접근한 멘트예요. 네, 그래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장소는 남편의 병원으로 남편이 이 여자에게 처음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저 때와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전 바로 남편이 저장한 연락처들을 살펴봤고 그곳엔 이름과 함께 메모가 되어 있었어요. 메모의 내용은 여자들이 사는 아파트명과 차량명이었고요. 환자 정보를 통해 알아낸 주소로 좋은 아파트를 골라낸 후 연락을 해 만난 여자들의 차량을 기억하기 쉽게끔 연락처 저장하는 곳에 따로 메모해 둔 것이었죠. 저 역시 그런 여자 중 하나였고 말이에요. 당시 부모님 집에 살던 제가 남편에게 걸린 것이고 실제로 만난 여자 중에 제가 남편의 기준에 제일 적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서는 욕심이란 전혀 없고 수더분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이렇게 결혼까지 한 것이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제가 남편의 뜻대로 남편에게 투자를 해주지 않았고 매번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나서니 딴 여자를 찾아 헤맸던 것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걸린 사람이 이 여자였고 말이죠. 아무래도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다시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상훈 씨, 오늘 보고 온 병원 자리는 어때요? 평수도 적당하고 위치적으로도 딱인 것 같던데. 어머니도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다 마음에 드니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병원 처분해도 많이 모자라서요. 돈은 걱정하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그 돈이 그 돈인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죠 뭐. 부부 사이에 돈 떼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이요? 하지만 너무 큰 금액인데 너무 염치가 없어서요. 그렇게 말하면 나 섭섭해요. 성훈 씨 병원 정리되는 대로 나한테 갚아주고 그 뒤론 병원 수익에서 이자까지 챙겨서 다 가지고 갈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병원만 생각해요. 고마워요 정말.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후회하지 않게. 어떤 면에선 참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이래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속지 않을 방도가 없다고 하나 봐요. 저나 이 여자나 남편과 시모가 짜고 치는 판에 놀아난 불쌍한 희생양이었죠. 모든 것을 다 살펴본 전 여자의 번호를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 여자를 만났네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던 여자도 보는 앞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자 그제야 저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훈 씨가 이혼한 게 아니라 지금 외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네요? 그것도 저랑? 네, 맞아요. 아직 그 남자 저랑 호적 정리는커녕 이혼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병원 확정해달라길래 제가 이혼 이야기는 꺼낸 적이 있지만 서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해본 적은 없어요. 그 인간 엄마 지금 잘해주죠?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또 없다 싶죠? 그거 다 연기하는 거예요. 병원 개원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제 친정까지 찾아가서 난동까지 피우더라고요. 어머,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딴 짓까지. 아시겠지만 제 전 남편도 인간 이하였는데 그 인간들은 더 심한 쓰레기들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 제대로 되갚아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 이혼녀는 남편에게 하루빨리 결혼하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만 하고 나면 병원 개원은 무조건 해주겠다는 남편으로선 물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지면서요. 마음이 급해진 두 사람은 저에게 폐악질을 저지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집안일 이따위로밖에 못해?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아버지를 혼자 두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지내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시비야. 어머님이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 이러고 있는 것도 내 탓이라고 하는 건 나 너무 억울한데? 난 단 한 번도 어머님 가지 말라고 붙잡은 적 없어. 어머님이 좋다고 저러고 있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신이 집안 꼴을 이따위로 만들잖아. 옷은 아무데나 던져져 있고 설거지도 쌓여 있고 말이야. 치매니? 복도에 던져진 저 옷도 당신 옷이고 설거지 쌓인 것도 당신이 라면 먹은 냄비잖아. 어지른 건 당신인데 왜 애먼 사람한테 시비 걸어? 이런 건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잔말 말고 당장 다 치워. 남편은 이날따라 작정이라도 한 듯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시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들이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군말이 이렇게나 많아? 얼른 집 정리부터 하거라. 누가 어질렀든 치우는 건 여자 몫인 거야. 여기 여자는 어디 저뿐인가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치우세요. 뭐야? 너 진짜 내가 만만하니? 어디 시어머니한테 그딴 말을 해?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허락도 없이 저희 집에서 먹고 살면서 온갖 트집이란 트집은 다 잡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같으면 제 눈에 어머님이 곱게 보이겠어요? 거기에다 어머님 아들이 하는 꼴 좀 보세요. 당장 이 집에서 두 사람 내쫓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이젠 아주 집까진 유세까지 부리는구나. 내가 이딴 꼴이나 보려고 이날 이때껏 살았어. 이딴 꼴까지 보기 싫으면 아버님이 기다리고 있는 어머님 집으로 가세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시모는 뒷덜미를 잡고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남편은 크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론 기분 나쁜 척을 했지만 분위기를 극한까지 몰고 가는 두 사람을 보며 속으론 오늘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신나게 그 장단에 맞춰주었죠. 당신 진짜 미쳤어?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해. 당장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내가 왜?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당신도 처음부터 다 지켜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시비는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걸었어. 그러니까 내가 사과해야 할 이유 따윈 없다고.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 난 당신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하자, 당장.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당신 후회 안 해? 후회는 무슨? 절대 후회 같은 거 안 하니까 당장 이혼해. 그래, 좋아. 하자, 이혼. 단, 당신은 나와 이혼하는 그 순간 결혼하던 그때처럼 몸만 나가야 할 거야. 집은 물론이고 병원까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몸만 딱 나가. 어차피 병원 명의도 부모님께 물려받아 제 명의라 내쫓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용하게 해결하고 싶었기에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이었어요. 남편은 저희의 작전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이 제안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까짓 병원 당신 다 해. 난 이제 미련도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합의 이혼하는 거지? 아참, 위자료도 내놓고 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위자료 안 주면 나 억울해서 이혼 못하지. 뭐? 위자료? 꼭 그 푼돈까지 받아내야겠어? 당신 돈 많은가 보다. 적어도 몇천 원 될 텐데 그 돈을 푼돈이라고 하는 걸 보니 말이야. 개혼하고 돈을 많이 번 거야? 아니면 돈 많은 여자라도 생긴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 그까지 위자료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정곡이 정확하게 찔린 남편은 위자료까지 약속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대출을 내어 마련한 위자료를 제게 줬고 그렇게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고요. 그건 바로 둘이 함께 전 남편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피날레의 날답게 전 남편이 침 흘렸던 상가를 계약하던 날이었는데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잔뜩 들뜬 전 시모도 함께 있더라고요. 전 시모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 역시 한껏 들뜬 모습이었는데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곤 얼굴이 타색이 되어 가더군요.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여길 오는 거야? 휘연 씨,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면 몰라? 나 당신 휘연 씨랑 아는 사이야. 정확히는 당신 때문에 아는 사이지. 당신이 나랑 이혼도 안 했으면서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다닐 때 내가 휘연 씨 만나서 모든 사실을 다 알려줬거든. 사실 난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우리가 이혼한 적도 없다. 내 남편이 당신을 불륜녀로 만들고 있다고 말이야. 전 남편은 마땅한 변명거리도 생각나지 않는지 눈만 껌뻑이며 저와 여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자는 그런 전 남편의 모습이 더 화가 난다는 듯 전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붙였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니까 즐거웠어? 너 같은 인간은 분리수거도 안 돼. 알아? 너 앞으로 이 바닥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 근처에서 얼굴 내밀고 다니잖아? 내가 진짜 가만 안 둬? 이혼녀는 전 남편이 뭐라 말할 틈도 없이 자리를 떠버렸고 그런 여자의 뒤를 전 시모가 뒤따르더군요. 전 남편은 저를, 전 시모는 그 여자를 설득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럴 거라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따로 세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역할 분담 하나는 참 잘한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전 남편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다 엄마가 시켜서 그랬어. 엄마가 다른 여자 만나서 더 큰 병원으로 옮기면 나한테 다 좋을 거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섭섭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나한테 빌긴 왜 빌어? 이미 우리 이혼한 거 다 잊었어? 나한테 이러고 빌 필요도 없어. 이미 이혼 도장 다 찍었고 서류상으로도 이혼했으니까.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나 못 믿겠으면 혼인신고 같은 거 다시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당신 옆에서 숨만 쉬고 살게 해줘. 응? 나 진짜 당신 옆에만 있게 해주면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을게. 그까지 병원도 필요 없다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그렇게 개원하지 못해 안달이던 병원도 필요 없다며 매달리더군요. 그렇게 저를 속여서 결혼까지 성공했으면 욕심이나 부리지 말고 달 데리고 살기나 하지 그랬나 어이가 없었네요. 괜한 욕심에 이 모양 이 꼴까지 된 것이 보기 좋더군요. 아, 나 다 알고 있어. 당신 나한테나 다른 여자한테나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그렇게 접근했으면 적당히 욕심내고 잘 살지 그랬어. 그랬으면 적어도 원장 소리는 들으면서 살았을 텐데 말이야.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당신 말대로 나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도 맞고 과한 욕심 부린 것도 인정할게.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 테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해주라. 용서? 내가 당신이 이렇게 빈다고 용서 같은 걸 할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일까지 벌이진 않았어. 난 당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고 두 번 다시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계획이나 세워. 또 다른 여자 속일 생각은 하지도 말고 말이야.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렸지만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어요. 밖으로 나오니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고 시모도 그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기현아, 그러지 말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려무나. 우리 아들이 거짓말한 건 맞지만 정말 이혼하려고 했었어. 지금은 완전히 이혼했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아들 이혼난 맞단다. 이혼해서 서로 힘든 사이끼리 의지하면서 살며 서로서로 좋지 않니? 응? 전 의지할 사람 없어도 충분히 행복해요.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쫄딱 망하는 그쪽이랑 그쪽 아들과는 달리 말이죠.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붙잡은 제 바지가랑이 좀 놔주실래요? 제가 아끼는 바지인데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오염되어서 그냥 버려야 한다고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붙잡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려무나. 제발 이 노인네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럴 생각 없다니까요. 아들도 구질구질하더니 그 엄마까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어? 동생, 끝났어? 가자 이만. 저를 발견한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전 시모를 뿌리치곤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저 역시 그런 여자를 향해 환히 웃어주었고요. 그렇게 저흰 성공적인 복수를 마치고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진 막대한 빚 때문에 시골에 하나 남은 전시댁집까지 처분해서 빚을 갚았지만 그걸로도 다 갚을 순 없었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전 시부모들은 과수원과 농사일 가리지 않고 알바를 한다고 하고요. 전 남편 역시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병원을 꾸리며 제약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얼마나 한 것인지 이혼을 한 후 그 모든 것을 다 폭로당해 업계 매장을 당했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페이닥터 일도 못하게 된 것이었죠.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남편 덕분에 알게 된 건물주 여자와는 둘도 없는 언니 동생 사이가 되어 거의 날마다 보며 지내고 있어요. 언니 덕에 전 병원도 잘 처분하게 되었고 그 돈은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드렸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언니는 제 덕에 인간 쓰레기 잘 피해갔다며 가지고 있는 건물 중 가장 좋은 자리의 상가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임대해줬거든요. 그 덕에 더 좋은 자리에서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직원도 많이 뽑게 되었고 완전 자리를 잡아 2호점도 준비 중이에요. 2호점도 언니의 상가에서 열게 될 것 같은데 그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가려고요. 들어보면 아시다시피 한동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고단하긴 하지만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단 생각이 들며 그 생각에서 오는 만족감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 행복하세요.